한 10년간의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대 땅콩형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그 얼굴 사이즈도 많이 준 느낌이고 매끄러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할 때쯤에 효과가 너무 빨리 나서 여기가 좀 볼이 패였잖아요. 승무원 준비를 할 때 승모근 주사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볼륨감 있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나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소재의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얼굴형, 윤곽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들의 고민은 항상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얼굴, 몸매,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부랑 윤곽에 엄청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한 10년간의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절대 시술을 강요하는 영상도 아니고 의료법상 병원의 정확한 이름 그리고 힌트를 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세요. 저를 처음 이 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은 얼굴형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옛날 사진을 봤더니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그동안의 돈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완벽한 얼굴형은 아니겠지만 저는 요즘 얼굴이 좀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광대 땅콩형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한테 맞는 시술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파격적으로 창피하지만 옛날 완전 10년 전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동그랗고 얼굴이 좀 빵빵한 느낌? 광대, 턱 쪽이 발달을 하고 눈도 좀 진한 편이어가지고 좀 인상이 세다. 술 좀 잘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와 저는 지금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 사이즈도 많이 준 느낌이고 매끄러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병원을 고르는 팁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원하는 시술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잘 시켜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병원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싸다고 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되게 중요한 부위잖아요. 돈을 좀 주더라도 또 괜찮은 병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형에서도 저도 해보고 그냥 개인 병원에서도 해봤는데 확실히 개인 병원이 더 꼼꼼하게 해줍니다. 공장형은 상담하는 것보다 되게 시니컬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원장이랑 대부분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인 분들이랑 하기 때문에 그 단점과 장점이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공장형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봐주는 거는 개인 병원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튜버들이 요즘 뭐 시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형일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지 이 언니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유튜버 보고 했다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뒤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킵하셔도 되는데 다이어트를 1번에 넣었어요. 빨리 하고 끝내려고. 왜냐면 다이어트가 가장 솔직히 중요한 것 중에 1번이긴 하거든요. 다이어트 8년간 유지해온 습관들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일단 그거 보시고 오셔도 되고 이 모든 시술을 받고 나서 먹는 거 조절 안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지 기간도 되게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를 받고 또 식단 관리나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은 내 돈을 들였던 그 시술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이 건강한 이너뷰티, 광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윤곽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 저는 윤곽 관리를 9년 전쯤에 처음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승무원 준비 때 시술을 처음 받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고 대학교까지 무용을 전공을 하니까 올백머리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형이 도드라지게 보이잖아요. 무용할 때 무대에 서고 이러면은 달걀형 친구들 막 날렵한 친구들 옆에 있으면 제 얼굴만 똥똥똥 동그랗게 뜨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승무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상이 부드럽고 이미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면접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웃는 것도 이렇게 웃으면은 광대가 있기 때문에 다 치아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펜을 꽂고 연습을 해도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아름아름 찾아가지고 청담동에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시술을 받았어요. 그때 받았던 거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결론은 효과가 있었어요. 주사를 윤곽 쪽에 광대 밑 요런 데에다가 놓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녹여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딱 혹해가지고 아 이거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은 시술이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시술로 엄청 효과를 받고 점점 얼굴이 좀 면적이 좀 줄어드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빵빵했었다면 그게 조금 녹으면서 갸름해지는 느낌은 받았다.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막 뾰족하고 둥글둥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이후로 윤곽 관리를 받고 아 나는 이런 관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조금씩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턱 보톡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계속 주기적으로 맞고 제가 어제 병원 가서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맞았냐고 했더니 100유닛을 맞았는데 저는 조금 더 맞아도 되는 턱 근육이 좀 많이 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얼굴형은 여기가 볼페임이 있고 여기 광대가 있잖아요. 턱 근육이 자라게 되면은 더 볼페임이 심하게 느껴지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뼈를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선생님이랑 디자인을 해가지고 과하지 않은 부분에 딱 그 맞춰서 교근을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세히 보면은 이쪽이 좀 나와 있고 관자놀이나 이런 데가 많이 꺼지거든요. 그 이유가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렇게 씹는 근육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측두근으로 많이 씹어요. 씹으면서 만져보면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요즘 연예인들은 이쪽을 또 맞는데요. 근데 이쪽을 맞으면 여기가 또 자라니까 여기랑 어디 부분을 또 같이 맞는다는 거였어. 내가 선생님 그러면 저 어디로 음식을 씹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말랐나요? 먹질 않나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쳇바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쪽은 안 맞고 그냥 턱만 맞기로 했거든요. 여기가 많이 꺼지면은 여기에 필러를 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끝도 없어요. 그쵸? 이게 내성이 생기면은 뭐 효과가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효과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슈링크인데요. 슈링크도 기계로 하는 시술인데 그때는 붓기도 좀 있었고 볼페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광대 이쪽 라인이랑 턱 쪽에만 이렇게 맞았었는데 쪽을 할 때 이가 굉장히 시린 느낌이었고 3번 정도에 한 9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효과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때 생각하면 뭐 내가 맞았나 이렇게 할 정도였어가지고 그리고 얼굴살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슈링크는 많이 효과가 없는데 저도 그 주변에서 얼굴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약간의 텐션감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살짝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슈링크는 아닌 것 같다. 가장 최근 맞았던 시술은 바로 울세라인데요. 울세라는 진짜 유명한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울세라는 지금 현존하는 그 시술 중에 가장 유지기간이 길고 좀 비싼 시술 중에 하나예요. 바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촬영을 맨날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런저런 거에서 울세라가 가장 제 마음에 쏙 들어왔고 일단 울세라 효과가 좋습니다. 전 지금 울세라 3개월 차 7월에 맞았거든요. 생각보다 붓기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붓기가 있었으니까 일주일 안에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촬영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효과가 어떻게 있었냐면 1개월 맞고 나서 인스타그램에는 울세라 저 같은 얼굴형은 좀 조심해라. 좀 받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난 거예요. 한 달 때쯤에 효과가 너무 빨리 나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지금도 여기가 좀 볼이 패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귀여운 척이 아니라 이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얼굴을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얼굴을 빵빵했었던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리프팅 되는 느낌을 받고자 울세라를 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볼페임은 조금 아쉽지만 리프팅적으로는 엄청 효과가 좋다. 원래 이 팔자가 진짜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본 이유가 여기 중안부가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진다는데 이걸 살짝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을 받고 영상을 찍고 이러면은 뭐라 해야 돼? 두턱이 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려도 이 턱선이 살아있는 느낌?
아무래도 뭐 살이 찌거나 하지 않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쪽이 달라붙는 느낌이니까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어도 이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받았을 때 굉장히 아팠고 마취 크림으로 했었는데 저는 다음에 맞는다고 하면은 수면 마취 하는 대로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수면 마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400샷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의 엄청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아파서 저 그만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면 마취하고 제대로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가면은 공장형이 아니라 개인 병원이나 그 울세라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가서 맞을 거라 생각을 한 게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리프팅을 같이 해서 울써마지 아니면 티타늄을 같이 넣어가지고 얼굴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하는 데가 많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울세라를 냅다 다 질렀는데 저같이 이렇게 볼페임이 있는 사람들은 위쪽은 써마지를 하고 여기는 울세라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그렇게 할 것 같고 일단은 탄력적으로 리프팅이 쫙 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고 오히려 1, 2개월보다는 3개월째인 지금이 더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얼굴형이 예쁘게 살아나는 느낌이고 미운 살이 정리가 되니까 좀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시술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마에 톡스나 리프팅이 아닌 어떤 주사를 맞았었는데 이거는 필러는 아니었어요. 저는 얼굴에 필러는 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에 미친 듯이 살이 없어지면 맞자주여가지고 얼굴에 필러 넣는 거는 좀 무서웠는데 이게 콜라겐 주사라고 얼굴 몸속에 있는 콜라겐과 합성이 돼가지고 이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일단 효과는 미미하지만 있긴 있었다. 근데 유지가 굉장히 짧았다. 제가 이마가 미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쪽이 좀 꺼져 있기는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조금 채워지면서 약간 뭔가 볼륨감이 있어지는? 근데 이것도 약간이라는 단어랑 어울리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예뻐진 느낌이어가지고 당장에 촬영이 있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볼륨감이 있으면은 상이나 사진 촬영에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주사는 이거는 사람마다 콜라겐을 갖고 있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성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맞으라고 하면은 너무 효과가 없어서 안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윤곽관리, 경락인데요. 이 윤곽관리는 진짜 좋아요. 저 같은 얼굴형들은 매끈하게 보이기만 해도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거의 50회, 40회인가 50회 정도를 받았는데 처음은 무조건 20회 정도를 추천을 하고 제가 받았던 데는 경락같이 미친 듯이 막 부시는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커스터마이징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뭉쳐있는 부분을 굉장히 마사지 관리를 해주는 에스테틱 관리였고요. 데콜테 부분이랑 뒷목까지 같이 받는 거를 끊어서 했었는데 발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가 싹 돌고 붓기가 쫙 빠지는 혈자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귀 뒤나 이 턱 뒤, 이 두피 이런 쪽만 많이 풀어줘도 굉장히 얼굴에 붓기가 쫙 빠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커지는 데에는 뭐 근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붓기를 많이 빼줘도 저녁에 얼굴 보면 좀 얼굴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붓기만 제대로 빠져도 그게 굳어지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쪽 이렇게 해주시고 비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이렇게 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 코 옆이랑 이런 부분 뭉쳐있는 부분 있죠.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마사지를 해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요. 가장 아팠던 부분이 여기 눈썹 뼈.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잖아요. 그 눈썹 뼈 부분을 문질문질 하잖아요. 그럼 안쪽에 막 알갱이 같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풀어주기만 해도 완전 개안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괄사를 해주셔도 좋지만 윤곽 관리를 받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엄청 얼굴 축소가 이루어져요. 대신 단점은 그 유지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꾸준하게 20회 정도를 꾸준하게 꾸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단점이 이쪽 면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에 트러블 라인이 제가 잘 나요. 그래서 전 접성 피부염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경락을 받고 나면은 한 개씩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쪽 피해서 잘 어떻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윤곽 관리는 진짜 완전 강추. 이렇게
제가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술 생각보다 뭐 없죠. 이 정도로 저는 얼굴에 관심은 많지만 이것저것 해보는 거는 또 두려워하는 성격이었어가지고 딱 받았을 때 효과가 있었던 거 위주로만 하고 텐션감 있는 얼굴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리프팅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 그 외에 했던 시술은 제가 승무원 준비를 할 때 승모근 주사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운동을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끼 라인이 굉장히 뭔가 두꺼운 느낌이었거든요. 당시 60만 원 주고 승모근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진짜 좋았던 게, 면접 복장에 카라가 있는 옷이었는데 승모근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라티를 입으면 이게 더 승모근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목이 되게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을 볼 때 긴 목을 뽐내야 되는데 제가 목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승모까지 있으니까 더 짧아 보였단 말이에요. 승모근 주사를 맞으니까 확실히 여기 라인이 예뻐지고 좋았어요. 근데 대신 무거운 거 들 때 여기가 되게 뻐근하고 잘 안 들어지는 느낌이고, 이 승모근은 우리 팔만 들고 뭐만 들어도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승모근 주사는 다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불편했고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대 안 맞을 것 같지만, 그때는 니즈가 꼭 필요한 니즈였기 때문에 맞았던 거고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이크업 쪽을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많이 변했던 게, 옛날 사진 보니까 무슨 눈썹이 완전 송충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톤 눈썹이 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저같이 얼굴형에 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눈썹 산을 너무 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좀 날렵해 보이면은 쌍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눈을 산을 엄청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인상이 세 보이더라고요. 브로우를 제가 머리색이 까만데 눈썹 브로우는 살짝 브라운 계열로 바꿔줬더니 훨씬 톤 다운되면서 인상이 좀 연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볼터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엔 전 광대가 있으니까 광대 하면은 그 토머스 기차 같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앞쪽에 여리여리한 볼터치를 오히려 깔아주면은 예쁘게 올라가고 볼륨감 있어 보여가지고 얼굴이 더 입체감 있게, 앞쪽으로 입체감 있게 되더라고요. 잘 쓰고 있는 볼터치를 여기다 남겨놓을게요. 입술은 진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색상이나 팁이 있는데, 그 유행했던 플럼핑 있잖아, 반짝반짝한 거를 제가 바르면은 완전 무슨 옛날 사람 같고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잘못 골랐나 해서 여러 가지를 바꿔봤는데, 입술을 너무 쨍하게 바르는 것보다 쨍한 색깔은 안쪽에 바르고 전체적으로 누디한 색깔로 깔아주면은 입술 색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여신머리라 그러죠. 옆머리 내고 긴 머리를 하면은 이 밑으로 머리가 많으니까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파마를 해도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가벼운 느낌의 생머리를 해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묶는 이유가 다 싹 드러내가지고 이런 각을 살려주는 게, 그림자를 지게 안 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런 올림머리 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애교머리 이렇게 살짝씩 내면서 얼굴을 차라리 싹 드러내 보시면은 얼굴형이 확 사면서 예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시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윤곽 관리에 굉장히 진심이기도 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괜찮은 관리가 있으면은 바로 공유하러 달려올게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저한테 맞는 시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잘 맞는 시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병원 고르는 팁이나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어떠한 시술인지 어떠한 쿨타임을 갖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